그 주말에 노무현 대통령 10일주기 영상으로라도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네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작은 추도식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뭐 일단 그 이야기 먼저 하나 할게요. 유시민 이사장이 이 우리 친척인 권양숙 여사한테 이재명 지사를 이렇게 인사를 시켜줘요. 근데 큰일 났네. 왜? 유시민 이사장님 어떡해요? 그러니까 인사를 시켜주는데 사진 한 컷이 딱 찍혔어. 그 사진이라고 하는 게 고개를 숙이는 것도 있잖아. 요렇게 있을 때 찍는 것과 요렇게 있을 때 찍는 것과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는 고개를 조금 더 숙인 형태고 이재명 지사는 고개를 조금 덜 숙인 상태에 이제 댓글이 달렸어. 어디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그러면서 유시민 이사장을 이제 쌍욕을 하면서 묻었네 우리 이사장. 뭐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그 시사타파도 그걸 생중계를 했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이재명 지사가 지나가요. 그분들 지나갈 때 아는 척을 해. 이사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직접 와 부스까지. 그래가지고 저렇게 아는 척하고 인터뷰도 하고 뭐 심상정 대표도 지나가고 이런 상황이더라고.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볼 때마다 느끼는 건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2008라고 말하는 사람들 민주당 지지자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진짜로 이게 일부가 들어와 작전 세력을 했겠지만 그게 오염되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흑화돼가지고 세상의 모든 기준을 이재명 기준으로 보더라. 요거 보고 있는데 인사라고 하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동영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맥락인데 사진 스틸컷 하나를 갖고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있네 이렇게 그 사진 돌아다니는 거였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과 이 진영의 화합을 방해하는 놈들은 도대체 뭔가 볼 때마다 욱하는 게 유시민 이사장을 까는 것도 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그들이 하는 게 지금 일베가 노무현 대통령 능욕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네. 자 어쨌건 간에 거기서 나온 이야기 중에 이해찬 대표가 그랬죠. 노무현 재단과 민주당을 향한 검은 그림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난 연말 때 그 유시민 이사장이 그러니까 노무현 재단 계좌가 조회됐다. 그 이야기 때부터 다들 그러니까 음으로 양으로 상상하고 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때 유시민 이사장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노무현 재단 계좌와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 개인 계좌 그리고 부인의 계좌가 어떤 공적 기관으로부터 조회가 됐는데 어느 기관에서 어떤 공적 기관에서 조회를 했는지를 은행이 안 알려준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 기관들 있죠. 그 기관들에 개인적으로 다 질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사적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개인적 네트워크로 다 질문을 던졌는데 딱 한 군데에서만 답이 안 왔다는 거죠. 나머지 기관에서는 우리는 조회한 적 없다라고 음으로 양으로 다 회신이 왔는데 딱 한 군데에서만 답이 안 왔는데 그건 비밀. 했어 거기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노 대통령이 왜 돌아가셨는가부터 본질적인 성찰을 해야 돼. 노 대통령이 왜 돌아가셨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잘 사시다가 어떤 자연스럽게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역사상 가장 최악의 어떤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노 전 대통령이 황망하게 우리 곁을 떠나신 뒤에 그 뒤를 이은 노무현 재단과 민주당을 향한 검은 그림자는 좀처럼 거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받고 공작의 대상이 됐고 지금도 그 검은 그림자는 여전히 어른거리고 있다. 끝이 없다. 참말로 징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한명숙 총리에 대한 건도 그렇고 조국 장관에 대한 건도 그렇고 사실은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건도 똑같아요. 알고 보면. 네, 모든 결이 거죠. 그렇다고. 근데 그 검은 그림자라고 하는 게 뭐냐. 간단히 말하면 어떤 특별한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좀 정확히 말하면 수구 적폐 기득권 세력의 일종의 저항 같은 겁니다. 좋게 표현하면 저항이고 일종의 역습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언론? 그러니까 그 조중동 등으로 대표되는 언론, 미래통합당 같은 그런 세력들, 뭐 삼성 등으로 대표되는 어떤 자본, 이런 그 모든 세력들이 사실은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구기득권들이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 흠집내기를 하고 공격하고 결국에는 우리 대통령이 돌아가시기까지 만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똑같더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검은 그림자라는 게. 저도 검은 그림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 윤미향 사건에서도 그걸 사실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 스타일상 허튼 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지금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윤미향 당선자 문제에 민주당이 가만히 있다가 개인 의원들의 의견 분출 자제하라라고 명령을 내렸고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지금 이제 마지막 가시면서 이 역할을 해주고 계신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 한명숙 총리, 조국 장관 이어지는 걸 보게 되면은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검찰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어요. 형사재판은 당연히 검찰이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 책임이 그쪽에 있는데 제대로 증명을 해낸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서거했고 국무총리는 구속됐고 법무부 장관은 기소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 뭘 보냐면 유시민 작가에 대한 사건과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사건은 사실 하나의 맥락이다. 그러니까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했던 분들을 보게 되면요. 문재인 대통령이라거나 이해찬 대표라거나 유시민 작가라거나 결국 노무현 재단이 민주당의 중심에 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노무현 재단을 치고 싶은 거야.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대로. 거기서 첫 번째 이사장을 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이사장을 치려고 채널 A가 공격을 들어갔는데 그 제보자 지시하고 이철 대표가 공익 제보를 해서 결국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는 방법은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뭘 보는 거냐? 계좌를 열려고 했었잖아요. 노무현 재단을. 그런 것처럼 이쪽도 공익재단, 이쪽도 시민단체 재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의연과 노무현 재단을 비교를 해보면 똑같이 지금 재정 회계 문제를 치고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방법으로 비행기를 못 타니까 열차를 타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지금 우회로를 타고 노무현 재단 공격을 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일반론적으로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 대통령이 어떻게 돌아가셨는가에 대한 그 추도식에서 일단 발언한 것들이잖아요. 간단히 말해서 그걸 인지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도 근데 1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어떤 은유적 표현에 가깝습니다. 이 검은 그림자라는 게. 근데 여기서 촉새 한 마리가 끼어듭니다. 진중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말이 그냥 언론화 되지 않았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원래 이렇게 가볍군 사람이었던가 물론 뭐 원래 가볍긴 했죠. 근데 이 진중권의 말을 빌어서 민주당 스크래치 내는데 문재인 정부 스크래치 내는데 총동원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진중권이 거기에 어떤 말 한마디를 섞으면 뭐 이죽거리고 비웃고 뭐 뭐랄까 이렇게 막 상대방 조롱하고 하는 것을 언론들이 즐기는 것 같은 느낌. 실제로 이 이해찬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진중권이 한 말입니다. 뭘까? 변죽 그만 올리고 빨리 개봉해라. 우리도 좀 알자. 정색을 하고 미리 초를 치는 것을 보니 뭐 등등을 하면서 그러니까 진중권의 말은 이 노무현 재단 등에 관련해서 뭔가 터질 게 있는데 미리 김빼기 하느라고 이해찬 대표가 그 말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아직도 검은 그림자가 어린거리고 있다는 말이 나는 그렇게 전혀 해석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검은 그림자가 상징하는 게 가장 큰 게 이제 적폐 언론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슬픈 건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의 그 한결의 경향을 생각해 보면 좀 더 심해진 것 같은 기분이라는 거죠. 조중동에 좀 더 가까워진 언론이라는 어떤 우리 언론이라고 이야기할 때 조중동과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이런 신문들은 좀 별개로 두고 좀 거리를 떨어뜨려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양쪽 거리가 더 가까워졌다는 그런 느낌이 다른 현실로서 전혀 개선되지 않고 더 악화된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아쉬운데 이런 상황에서 진중권 같은 인간이 나와가지고 선봉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중권처럼 이죽거리고 비아냥대고 뭔가 이렇게 조롱하고 싶은 그런 건 차마 조중동이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진중권이 대신 해주니까 앞으로 진중권은 이제 쓰임새가 남은 거지. 그러니까 진중권이 그 한명숙 총리 그 건
재심 뭐 제조 사건에 대해서도 180석 달성으로 대모님 한명숙 전 국무총리께 효도를 좀 해드리려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아우. VIP 수건 사업 같은 건가? 갑자기 왜들 저러지 하는 그런 식의 그 조롱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확 진짜 저 동네에 있는 작은 구멍가게 그 평상에 막걸리 마시면서 동네 친구들이랑 농담 따먹게 할 때나 할 수 있는 말이지. 아니 이걸 요구 없이 보도를 하면 어떡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런 말을 뒷거리는 인간이나 그걸 자기 지면에 실어주는 언론사나 똑같은 것들이죠. 최근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느 학생한테 그 진중권과 유시민 작가의 토론에서 진중권이 완승이다. 유시민은 아무 말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진중권과 유시민 작가의 관계하고 그 학생과 저와의 관계가 사실 되게 비슷한 거예요. 예, 월등히 지력이 내가 뛰어나, 유시민 작가가 뛰어난데 너무너무 깐족깐족하니까 대응할 가치를 못 느끼는 거거든요. 저 덜 자란 혓바닥, 세치도 안 되는 두치밖에 안 되는 저 혓바닥의 놀림에 대해서 내가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내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응을 안 하죠. 이제 그러면 저한테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선생님이 내가 이긴 거라고. 선생님 한마디도 못하더라. 이런 식의 유시민 그냥 이런 문제는 있잖아요. 그냥 그 진중권 이제 우리 진보 쪽은 전혀 아닌 건 확실해졌고요. 그래서 다른 뭐 좀 후진 채널에서라도 고정을 좀 잡아주시고 지금 뭔가 배가 고파서 그래요. 네, 뭐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건이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자는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안 하잖아요. 속아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설사 이런 가정 싫어하지만 조국 장관 내 가족이 상장을 조작했거나 사모펀드 어쩌고저쩌고 했거나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대의보다 훨씬 큰 가치입니까? 그렇지. 잡가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진중권 씨. 이미 당신 자체가 흑화되어 있는 거예요.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도상이 나오니까 그걸 또 대서특필하고 자빠져 있는 언론들. 진중권 말을 빌어서 지들이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닥쳐 이씨. 결론. 여기까지.